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4페이지에 의미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정도 빨리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카티는 앞에서 봤지만 거기 있듯이 이제 익히다, 공부하다, 스스로 훈련하다. 그러면 익히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대상이 뭐냐? 이게 세 가지 쌍카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관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앉아서 눈을 반개하고 또는 눈을 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쌍카라의 응용밖에 없어요. 다른 걸 다른 도구를 가지고 호흡 관찰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계로, 원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쌍카라로 지금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들떠 있고 흥분된 상태에서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로 갈 수 있다. 뭘로? 이 세 가지 쌍카라로. 호흡을 조절하든지 어떤 상을 떠올린든지 또는 자기 스스로 내적 대화를 통해서 수행을 하자 또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상태로 갈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쌍카라는 우리가 호흡 관찰에서 익히고 배우고 계속 갈고 닦아야 하고 또는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시카티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쌍카라를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이해하고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이 고성제와 집성제 임무와 관련돼서 이 쌍카라가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기초 작업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시카티는 바로 세 가지 쌍카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을 꼭 기억 하나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시카티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익히다, 공부하다 또는 거기 훈련하다인데 실제 의미는 그 3번이에요. 호흡 관찰과 세 가지 쌍카라, 이제 호흡 관찰에서 세 가지 쌍카라와 몸과 마음의 상호 관계예요. 서로 인과를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고 시도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또 응용도 해야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말이 시카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카라에 대해서 아주 노련해진다. 이것저것 다 알고 응용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말을 의미한다. 뜻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밑에 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표에서 이제 그 4조에 보면 1조, 2조, 3조, 4조, 4조에 보면 고성제, 집성제에 대한 임무를 완수한다. 즉 쌍카라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시카티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고성제, 집성제 임무 완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성제가 이제 뭡니까? 바로 집착, 온에 대한 집착이죠. 애착 이런 거고 집성제가 가래죠. 이것도 아주 우리 대표적인 쌍카라예요. 예, 나중에 이걸 보고 위험성 판단으로 이걸 놓을 때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 대상으로 즉 임무 완수를 위한 어떤 대상으로 봐야 될 쌍카라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쌍카라와 관련된 사전 작업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팔정도를 닦는 것도 쌍카라의 작용이에요. 이것도 팔정도 자체도 쌍카라고 팔정도를 더 완성시켜 나가는 방법도 쌍카라예요. 말이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쌍카라라는 말은 사실 그 마음부수 거의 전체를 얘기를 하죠. 2개 빼고 마음부수가 총 52개인데 50개가 쌍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 카페에서 얘기하는 쌍카라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쌍카라가 있고 오염원으로서의 쌍카라가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쌍카라가 있고 오염원으로서의 쌍카라. 즉, 이 오염원이 있으면, 오염원이라는 쌍카라가 있으면 어떤 좋은 쌍카라로 이걸 없앤다라는 거죠. 또는 약화시킨다거나, 그죠? 즉, 오염원이 있다. 즉, 아주 나쁜 분노가 있다. 그럼 이 선한 마음으로, 선심소, 선한 어떤 마음부스로, 쉽게 얘기해서 선한 마음부스로 이 나쁜 마음부스를 이걸 이제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쌍카라라고 그러면 이 마음 전체, 마음의 구성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절, 메타, 함께 기뻐함, 연민 이런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수단으로서의 쌍카라를 얘기할 때도 있고 오염원으로서의 쌍카라를 얘기할 때도 있다. 수단은 좋은 거예요. 오염원 쪽은 나쁜 거고. 그죠? 쌍카라는 나중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의미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쌍카라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거든. 시카티가 그러니까 쌍카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자따 바위따가 있는데, 이거는 아자따는 이제 그 안이라는 뜻이고, 바위따는 밖이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 요게 이제 이렇게 정형구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자따는 지금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건 뭐냐면, 아자따는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마음, 나의 법 관찰에는 뭐 이렇게 5장에 오염원도 있고, 오온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바이따를 이제 바깥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몸 관찰 하부에 이제 수행이 14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호흡 관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나의 호흡을 관찰하고 타인의 호흡도 관찰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도 마찬가지로 나의 느낌을 관찰하고 타인의 느낌도 관찰해라. 마음도 마찬가지죠.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타인의 마음도 관찰해라. 둘 다 관찰해라. 이런 식으로 법관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오염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오염원도 관찰하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념처 수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바위따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지금 유신견의 대상인 나의 몸, 나의 마음. 즉 이제 내 문제죠. 타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 또는 타인이 지금 늙고 병들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와 관련 없는, 아무 관련 없는 친인척도 아닌 사람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죠? 그래서 유신견의 그 핵심 문제는 자기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경전에 이 바이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을 할 때 타인의 이 사념처도 다 관찰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디가니까야 118번에 보게 되면 거기도 호흡 관찰,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몸 관찰 하부의 호흡 관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 호흡 관찰을 해서 삼매에 들어서 고요와 평정 상태에서 이 고 상태에 들어가면 타인에 대해서 지와 견이 생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이제 지혜와 통찰이 생긴다. 이렇게. 선정 속에서 그 나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바이따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나의 오온을 완전히 깨뜨려 알면 타인의 오온도 알 수 있는 지와 견이 생긴다. 지혜와 통찰이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오염원을 알면 타인의 오염원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수행을 하신 분들은 메타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아자따 바이따를 이 안과 밖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은데 이거를 나의 몸 또는 나의 호흡, 타인의 호흡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호흡 관찰을 타인의 호흡도 관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호흡 관찰을 우리가 어디서 하라고 권하죠? 부처님께서는 호흡 관찰을 나무 밑이나 숲속이나 빈집에서 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없는데 혼자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관찰을. 여기서 어떻게 남의 호흡을 관찰합니까? 만약에 이제 이 바이따를 남의 타인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데서 수행하라 안 그랬겠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수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바이따를 타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찰 문제도 나의 오염원을 관찰하는 거지 타인의 오염원,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그거는 추정이죠. 그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쌍카라들,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조작들을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타인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타인의 오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선정 속에서 관찰하는 그런 형태로 관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신통이 있으면 혹시나 몰라도요. 그죠? 근데 이건 예외적인 문제고, 지금 수행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거는 이 타인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호흡 관찰에서는 특히 이 호흡 관찰이 가져오는 내적 변화가 있고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런 정도로 바이따를, 아자타 바이따를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타인의 호흡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이 있듯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몸 속은 찬데 겉은 덥다. 그럼 둘 다 호흡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둘 다 이제 그 어떤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그 아주 급한 호흡, 아주 짧고 강한 호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죠? 이 몸 바깥에도 어떤 감각의 변화가 생기고 몸 속에도 감각의 변화가 생기죠. 이 둘 다 대상으로 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호흡 관찰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 감각을 우리가 잡아보면 그 감각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 그리는 몸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덤성덤성 있는 감각을 우리가 이 추정해서 이렇게 몸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감각이 없는, 비어있는 곳도 있죠. 그죠? 여기도 관찰 대상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4번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그 밑에 부분에 있죠. 예, 끝은 차고 속은 덥다. 이 둘 다 이제 호흡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관찰의 대상이. 그래서 이제 이 찬 부분도 대상이 되고 더운 부분도 당연히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보면 몸 바깥으로 흐르는 어떤 감각의 흐름이 있어요. 호흡 관찰을 이제 이렇게 잘 하다 보면 타니자로 스님이 가르치고 있는 아자니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 방법을 우리가 잘 익히고 배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런 형태의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몸 바깥으로 흐르는 호흡의 감각이 있어요. 호흡 에너지가. 그 다음에 몸 안으로 흐르는 호흡 에너지가 있고요. 그 둘 다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호흡, 이렇게 비어있는, 즉 어떤 움직임이 없는 형태의 호흡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있는 호흡, 움직임이 없는 호흡, 움직임이 있는 호흡, 이 모두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아자타 바이타를 호흡 관찰에서 사용할 때는 호흡이 가져오는 몸 내적, 외적 감각의 변화, 그런 정도의 의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호흡이 이제 뭐 살갗을 스칠 때 일어나는 어떤 감각의 변화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나고 몸 속은 찬데 겉은 더울 때도 있겠죠. 그죠? 이 둘 다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그 아자타 바이타는 그렇게 4년째 수행에 이제 정형구로 나오지만 그걸 타인의 마음, 타인의 뭐 느낌, 타인의 오염원, 이걸 관찰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그랬지 타인의 마음을 관찰하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완전히 깨뚫어 알면 타인의 마음도 알 수 있다라고는 말하셨죠. 아까 얘기했듯이 디가니카의 18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정도의 의미지, 이게 수행을 할 때 호흡 관찰을 할 때 나의 호흡, 타인의 호흡을 같이 관찰하고 또는 둘 다 관찰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호흡 관찰을 해서 마음이 이 호흡을 통한 몸에 즉 이 몸을
편안한 몸이나 뭐 즐거운 몸이나 이 몸 상태로 만들어서 마음이 이 몸을 먹이로 삼는 거죠. 이 몸의 삿대를 확립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호흡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마음의 먹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에. 즉 마음이 이제 적절하고 편안하게 되면 마음은 불만 없이 그걸 먹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이제 편하다라고 할 때 그 호흡 관찰에서 몸이 객관적으로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상기증을 겪는 분도 많이 있죠. 이분들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호흡 관찰할 때 그냥 같이 가시면 돼요, 같이. 이 상기증, 몸에서 어떤 특별한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이걸 당연히 먹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즉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편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객관적으로 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머물 수 있다. 즉 이걸 먹이로 삼을 수 있다. 즉 호흡이 몸에서 일으키는 이 감각을 우리가 집중함으로써 여기에서 이 식을 계속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먹이를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기증이 좀 있는 분들도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자책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같이 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간다. 이게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질 겁니다.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상기증이 있는 분이 상기증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분은 수행이 상당히 이렇게 진척이 있는 거예요. 즉 이제 그 상기증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에 우리의 성격이나 오염원들이 닻을 내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닻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풀어주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사실은 이 몸의 정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행은 마음의 정화의 문제인데 이 마음이 기존에 과거에 이 몸에 그 오염원들이 어떤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오염원들로 인해서 이 몸에 상당히 많은 자극을 주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거기 이제 닻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오염원이 몸에 닻을 내리고 있다. 이 상태일 때는 이 마음이 힘을 발휘를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몸을 편안한 먹이로 보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오염원의 영향으로 닻이 있는 몸은 마음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닻을 좀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몸의 지금 정화라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타니사로 스님께서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앞에 자료에 보게 되면 그림도 막 그려뒀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몸의 정화 작업입니다. 이걸 해 주셔야지 마음이 여기에 이제 그 먹이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상기증도 이 닻을 내리고 있는 측면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면 상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아자타 바이타를 그런 식으로 타인의 몸, 타인의 호흡 또는 타인의 마음, 타인의 장애, 타인의 오염원 이런 것들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거에 사념처 수행이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걸 충분히 관찰하면 나중에 그 지혜로 인해서 타인의 것도 알게 된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가르쳐요.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호흡을 관찰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타인 것도 관찰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 관찰할 때 타인의 호흡을 관찰하려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렇게 호흡을 보고 있다. 그게 어떤 수행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무밑이나 빈집에서 혼자서 수행하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인의 호흡이 왜 호흡 관찰의 대상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타를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타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마음을 왜 관찰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관찰하면 그 지혜로 타인의 마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디가니까의 18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